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가이드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읽기 전문가 이수영이고요. 오늘 대망의 마지막 가이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그만큼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깔쌈하게 이렇게 쌈박하게 요약을 한번 딱 해보면서 동시에 영어 원서 읽기 이후에 영어의 다른 부분, 영어의 다른 학습은 또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해 보면서 대망의 마지막 가이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전체 내용 그냥 핵심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일단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었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원어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는 원서들은 일단 인풋, 아웃풋이 둘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낭독 중심으로 훈련을 하고 이것은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영어를 활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또 동시에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수준의 영어 원서는 인풋이 탁월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묵독 훈련과 또 오디오북 듣기로 인풋을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곧 영어를 가지고 어떤 정보 습득을 하는 어떤 그런 능력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은 인풋, 아웃풋 둘 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은 탁월한 인풋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 읽기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간다? 그때는 러닝 존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었죠. 도전하기는 약간 버겁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도전을 못할 법하진 않은 어떤 의욕을 가지고 도전해 볼 법한 수준, 러닝 존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편함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 러닝 존을 컴포트 존으로 계속 바꿔나가면서 러닝 존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인풋 아웃풋이 다 되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은 인풋이 탁월하게 되도록 넓혀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드맵에 맞게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나의 필요성에 맞춰가지고 낭독 훈련을 할지 묵독 훈련을 할지 또 그 수준에 맞는 나의 수준에 맞는 나의 어떤 흥미에 맞는 책들 골라가지고 또 듣기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듣기는 오디오북 가지고 잘 하면서 낭독 훈련 혹은 묵독 훈련 자세히 설명 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고르는 방법까지 얘기했었고 오디오북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꾸준하게 영어 원서 읽기를 해나가면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 가이드의 요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하나 들을 때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았지만 핵심만 놓고 보면은 맞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극하고 너무 타당해가지고 뭐 별 특이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정독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어 학습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다 녹아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짜증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뭐 사실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냥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어라는 장벽을 넘어왔고 또 그 장벽을 넘도록 많이 도와왔고 넘는 사람들을 저랑 상관없이 그렇게 넘는 사람들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조금 대중성 있는 방법으로 조금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를 이렇게 해드린 거였죠. 자, 이것이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에 대한 완벽한 요약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영어 원서 읽기 어떤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합시다. 즉,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영어 원서는 어떤 거를 들고 와도 인풋, 아웃풋 다 가능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원서도 그냥 오디오북으로 들어도 쉽게 이해가고 읽어도 그냥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가 이미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논하는 게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어때? 그냥 일단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근데 이게요.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사실 더 크게 보면 영어 공부를 할 때 1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지 그걸 달성하면 영어의 어떤 모든 고민이 완전 해결됩니다. 이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1차적으로 그 수준의 달성이 돼야 돼요. 왜냐? 그 수준이 돼야지 영어를 어떻게 도구로서 사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도구로서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활용은 가능한 단계가 그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영어 시험에 어떤 고득점을 맞기 위한 기본기 혹은 뭐 유학을 가든 뭐 내가 영어 수업을 듣든 영어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시도를 해봄직한 어떤 그런 상태이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영어를 많이 활용하면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더 능숙하게 다루는 것들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이 상태가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영어 원서읽기 자체가 인풋의 탁월한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읽기, 듣기니까. 물론 아웃풋의 기본기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영어 원서읽기는 인풋의 어떤 인풋을 끌어올리는 탁월한 방법이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아웃풋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웃풋이라고 하면 당연히 쓰기랑 말하기 둘 다인데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쓰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말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로 회사에서 업무로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쓰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쓰기는 그냥 뭐 하다 보면 의뢰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하기를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능숙하게 원어민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서 읽기가 인풋에 대한 얘기라면은 그럼 아웃풋의 어떤 탁월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방법 뭐 미드보기라든가 뭐 패턴 암기라든가 뭐 전화 영어 뭐 방법 많죠. 근데 방법 많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은 사실 따로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서 살짝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영어 스피치입니다. 영어 스피치. 영어로 연설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영어를 가지고 뭐 스피치 연설하라고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하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요. 말하기, 사실 쓰기도 마찬가지고 아웃풋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풋도 중요한 거 뭐라고 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라고 했었거든요. 아웃풋은 더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반적인 영어 스피킹 훈련 방법의 문제점은요. 그 방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표현들, 뭐 패턴 같은 것들, 어떤 짜여진 커리큘럼에 가져가지고 유용해 보이는 표현들을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유용하고 맞는 표현들이긴 한데 이걸 사실 실제로는 내가 써봐야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 혹은 내가 별로 쓸 욕심이나 욕구가 별로 안 되는데 그냥 도움이 된다고 막 배우고 있어요. 조금 안 맞는 겁니다. 더 맞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이 말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 표현 쓰면 돼. 오, 너무 좋은데? 그럼 그때 실제로 써보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기반으로 아웃풋을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스피치가 중요해요. 실제로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전화 영어라든가 뭐 학원 가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요즘은 언어 교환,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언어 교환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젊은 분들은 그냥 원어민들하고 어울려 막 술 먹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원어민들하고 자원봉사를 뭐 한다라든가 이런 모임들도 사실 찾아보시면요.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것들 한 번씩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근데 이게 스피킹 맨 처음에는 내가 말을 하기가 문제라고 할 때는 원어민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말을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긴 한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가 실력이 조금 느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맨 처음에 안 떨어지다가 막 말이 떨어지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한 몇 번만 그렇게 해보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게 돼요.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어서.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왜 한국에 왔어? 나는 요즘 이런 일 해. 그다음 할 말 없어요. 진짜로 그 예를 들면은 뭐 외국 바이어들을 뭐 이렇게 뭐 접대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만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 진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때는 스피킹이 문제가 아니라 말할 재료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종합적으로 뭐냐면요. 처음부터 애초에 스피킹을 연습 자체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그런 욕구, 내가 누군가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요, 스피킹이 안 늘어요. 근데 명확한 욕구와 명확한 내용이 있잖아요. 스피킹이 정말 잘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예를 들면 내가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5에서 8분 정도로 스크립트를 써요. 자, 스크립트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 그대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발표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스크립트를 써요. 순발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크립트를 써요. 쓰기 훈련 되죠. 그리고 스크립트를 쓰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좋은 어휘, 좋은 표현 막 찾거든요. 그걸 막 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걸로 스피치도 할 거잖아. 그 과정에서 진짜 써보면서 내게 돼요. 말 그대로 써보면서. 그렇게 일단은 훈련이 되게 되고, 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와요. 순발력에만, 말하기는요, 순발력에만 의존하게 돼서 말하는 순간에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 기억이 안 나.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정말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못했던 말을 집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구나 하겠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끝나요. 학습이 일어날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영어 스피치는 아닙니다. 쓰고 첨삭하고 발표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게 그냥 한 번에 다 모여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되게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영어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비영리 단체가. 이름은요, 토스트 마스터즈라고요.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 리더십이랑 커뮤니케이션 어떤 스킬을 늘리는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비영리 모임이에요. 사람끼리 모임인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스피치를 한 다음에 스피치를 들어보고 또 평가도 해주고 이런 모임입니다. 토스트 마스터즈. 근데 이게요, 원래는 미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냥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그 나라의 모국어로 한국어로 스피치하는 모임도 있고, 뭐 중국어로 스피치하는 모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토스트마스터즈라는 모임이 있고, 이게 지역마다 또 클럽들이 있어요. 그 클럽마다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는 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전 세계 굉장히 많거든요. 요 모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쓴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것도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이게 비영리 단체, 학원도 아니야. 비영리 단체. 자, 이런 데 가보시면 실제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딱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영어 스피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지, 사실 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할 말이 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게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는 사실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끝나고 그 다음 아웃풋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가칭이긴 한데, 영어 로드맵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별도의 방송 그리고 별도의 책을 또 기획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기획 단계예요. 지금 내용은 있는데 지금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가지고 기획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풋에는 영어 원서 읽기가 있다면 아웃풋에는 영어 스피치가 있다. 뭐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혹시 관심 생기시면 토스트마스터즈도 한번 주변에 가보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정리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가이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영어 원서 읽기의 고수로 만들어드릴 마지막 잔소리를 한번 3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랑 그 영어를 학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어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어떤 영어 원서를 선택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그 영어 원서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이 객관적인 관찰, 합리적인 관찰이 굉장히 어떤 선택 기준이 다 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시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꾸준함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꾸준함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영어를 그냥 양치질 하듯이, 양치질 하면 어때요? 양치질 안 하면 되게 찝찝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원서 읽기 안 했으면 되게 찝찝한 느낌이 딱 들도록 영어 원서 읽기를 양치질 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꾸준함은 기본입니다. 세 번째 잔소리는요, 끊임없이 욕망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못 들으면 되게 대표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분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꾸준함은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90%의 사람들은요 꾸준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는 그럼 다 고수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머지 10% 중에서 고수가 되는 사람과 고수가 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 동일하게 양치질 하듯이 하라고 했죠. 사람들 다들 양치질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치질 전문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꾸준함은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양치질 말 그대로 전문가. 영어 원설기 꾸준하게 하는 거는 그럼 기본이라니까요. 영어 원설기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싶다. 말 그대로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 어떤 욕구? 잘하고 싶다는 욕구. 끊임없이 욕망을 해야 돼요. 아, 나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정말 잘하고 싶어. 자, 그 차이가 전문가냐 아니냐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찾아나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거든요. 이것도 깊이 얘기 들어가려면 엄청 할 말이 많지만,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요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요소가 잘 되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라는 소리는 꾸준함은 기본이다. 연관지어서 꾸준함은 기본이고, 세 번째로 끊임없이 욕망하라 라는 것까지, 요 세 가지 객관적인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을 하면은 여러분 역시도 영어 원서 읽기 고수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영상 방송으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사실 아직 약간 번외편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게 이 마지막 영상 전에 업로드가 될지 이후에 업로드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고 들으시는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는요, 따로 책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책 열심히, 이거 끝나면 열심히 써야 되는데 책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을 예정이니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후속작으로도 영어 로드맵,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목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라는 이 방송을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좀 어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한 영어 어떤 학습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좀 가지고 와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그렇죠. 원래는 영어 원서 읽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방법이 너무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저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또 늦둥이 동생이 있어요. 늦둥이 동생을 위해서 시작한 것도 있었거든요. 늦둥이 동생을 위해서 또, 아직은 제가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렇죠,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죽고 없어지더라도 남아 있을 거니까, 먼 미래 또 아이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만든 건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저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저로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많이 들어주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더 댓글 남겨주시고, 또 댓글을 통해 가지고 또 열심히 학습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몇 년 후에도 이거 보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이걸 매주 올릴 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은 또 그것 자체로도, 그쵸, 기다려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셨던 분들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저희 개인적인 뭐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다 그런 분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의 성장과 발전에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꼭 뭐 유튜브 뭐 이런 영상이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뭐 앞으로도 뭐 언제 어디선가 항상 이런 활동들을 뭐 하고 있을 겁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뭐 저는 여기에 뭐 제 인생을 헌신하기로 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많은 성과들을 사실 거두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사회 변화를 갖고 올 만큼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거침없이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많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제가 카페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좋아요 같은 거 눌러두시면은 또 항상 이런 활동 하고 있구나라고 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주십사라고 또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온라인 강의도 계속 꾸준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몇 년에 1년에 한 번씩 약간 재미로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강의로도 또 만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책 형태로 만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영상으로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너무 좋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긴 가이드 정말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영어 원서 읽기 실제로 시도해 보시고 그 탁월한 재미와 효과를 만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